안녕하세요. 지태장국사. 오늘은 주제 7,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은 정치사를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좀 설거지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우리 경제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00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게 뭘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경제 성장하면은 박정희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 시기 키워드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1980년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연표를 가져왔는데 대충 10년 단위로 끊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1950년대 대통령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승만이고요. 1960, 70년대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떠올라야 되겠고요. 1980년대 하면은 전두환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990년대 김영삼 때 있었던 외환 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50년대 우리는 주로 미국의 원조로 경제를 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에 힘쓰게 되고요. 이때 300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300, 300가 아니고 세 가지 하얀색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얀색 뭐 있죠? 밀가루, 면화, 설탕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우리한테 퍼졌던 물품들이 바로 이 물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다. 가장 유명한 게 CJ가 되겠네요. 제일 제 당이잖아요. 당자가 설탕 당자거든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50년대는 300산업이 발달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을 해 두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음으로 세웠던 정부는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장면 정부 2공화국이었고 요거를 실제로 이제 굴렸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다. 근데 60년대, 70년대가 조금 산업 구조가 달라요. 60년대는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로 넘어오면은 3, 4차 계획이 추진이 되는데 이때는 중화학 공업 중심이었다. 경공업 하면은 가벼울 경자거든요. 가발, 신발, 가방, 옷, 뭐 면봉, 칫솔 이런 것들이 있죠. 되게 가벼운 거, 사람이 들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됐다라고 본다면 3, 4차 때 이제 중화공업은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 뭐가 떠오릅니까? 자동차, 선박,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석유화학, 또 철강, 포스코 이때 다 생기거든요. 예, 그런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그런 산업이 발달했던 시기가 70년대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부가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굉장히 좀 값싸게 쓸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금 확보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 정책을 취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뭘 했죠? 박정희 정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죠. 바로 일본이랑 국교를 정상화하죠. 한일 협정을 체결하면서 돈을 좀 받아오기도 하고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파병한 대가로 또 돈을 좀 받아오기도 합니다. 자, 계획 있죠, 돈 있죠, 열심히 경제를 굴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정부에서는 요 임금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생활은 굉장히 좀 열악했겠죠. 많이 죽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80년대가 되면은 이제 전두환 정부 이제 말,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삼저호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맞이합니다. 호황은 불황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불황은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거, 호황은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삼저 세 가지가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달러, 유가, 금리 되겠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달러는 달러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는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이 석유 공장을 돌리기 위한 석유를 다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석유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요거는 이제 금리는 이제 은행 이자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 정확히는 97년이죠.
외환 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이 시기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씩 박정희 시대, 그다음에 삼조호황이 있었던 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하다가 외환위기 90년대 말에 폭망하는 이제 그런 그래프로 또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뭔가 빨리빨리 우리 뒤쳐졌으니까 열심히 한번 일해가지고 경제 한번 부흥을 시켜보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도 생겨나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정경유착입니다.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밀접하게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제 그 기업들은 정치 세력에게 뇌물을 주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정경유착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노동자들도 월급을 적게 받지만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쌀 가격을 또 싸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함께 취하게 됩니다. 이걸 합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빈부차가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농 격차가 또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도시에서는 공장이 세워지고 일자리 많아지죠. 농촌에서 농사 지어봤자 비싸게 팔지도 못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농 격차가 커지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휘둘리게 되죠. 국제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도 호황, 국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폭망, 불황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북한 이야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도 역시 전후복구 사업 소련의 이제 원조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50년대 말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북한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리마 운동입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빡세게 일하자라는 대중 동원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별거 없죠. 시기별로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고 시기별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